안녕하세요. 아메리츠 에셋,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 유크레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오펙 플러스 지금 원유 값 때문에 다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 미팅이 이번 주에 있어요. 그리고 FRB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보드 멤버들이 나와서 상당히 허키시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고요. 이번 주에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 데이터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뉴스에서 뭐 확인을 하시겠지만 대화는 일단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프로그레스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전쟁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인베이전 상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었어요. 미국은 지금 나토 국가들하고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제 만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지금 유크레인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추가적으로 러시아가 이스턴 유럽 다른 지역 쪽으로 인베이전을 확산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파병, 나토 파병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뭐 얘기한 것 같고 유럽 쪽의 가스 서플라이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를 그러니까 액상 가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플라이를 좀 늘리겠다. 뭐 이 미국 쪽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유럽 쪽을 돕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하고 다 서방 나토 국가들은 지금 같이 협조해서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나 대화에서는 특별히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나토가 방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 다른 나라들로 지금 인베이전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협상이 타결될 상황과 또 전쟁이 더 확산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의 뭐 변수는 다들 또 뭐 뉴스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뭐 칩하고 다른 하드웨어들을 뭐 중국 쪽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또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폴리틱스나 이코노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상황도 사실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 못지않게 그것과 엮여서 중국의 어떤 입장과 태도와 행동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를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 미팅이 이번 목요일 날 있어요. 계속 뭐 원유값이 그쪽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 때문에 폭등하고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원유값 상승이 그래서 오펙 플러스 미팅과 관련해서는 뭐 시장이 보려고 하는 거는 과연 생산량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링에서는 어느 정도 아웃풋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을 테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많이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증가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 400,000 barrel per day
증산하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대로 그냥 증산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원유 수급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SPR에서 일정 정도 한 30 밀리언 배럴 정도까지는 풀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R은 Strategic Petroleum Reserve라고 그래서 원유를 좀 비축해 놓는 것들이 임시 이런 이머전시 상황을 위해서 원유를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풀 계획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크게 생산량을 늘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시장이 아마 지켜볼 것 같고 미국이 비축해뒀던 원유들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그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주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것과 함께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나 다른 보드 멤버들이 나와서 사실은 되게 호키시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의 포커스는 인플로이먼트 마켓도 그렇지만 고용시장도 그렇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파이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바 모든 것들을 하겠다. 그런 윌링네스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천명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올 경우에 필요하다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한 차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두 차례도 할 수 있고 세 차례도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5월에 있을 미팅에서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에 대해서 70% 찬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프라이싱이라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 FRB 보드 멤버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지금 입장인데 이번 주에 이런 연준의 입장을 과연 서포트하는 데이터가 나올지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데이터가 나올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사실 두 개가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프런트로 넘어가서 보자면 코어 필시 넘버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예상치는 2월 코어 PC죠. 3월 건 아직 안 나오고 1월 중에 5.2% 나왔는데 지금 한 5.5% 정도로 코어 PC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태고 코어 PC가 이렇게 계속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한 40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정책에 당연히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을 코어 PC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을 할 것 같고 난판 페이롤 넘버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데 지금 예상하기는 난판 페이롤 넘버가 한 48만 8천 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마치 난팜 넘버죠.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거니까 이 넘버는 이제 3월 넘버인데 실제로 난팜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사실은 PC 넘버만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블레스 클레임은 지난주에 18만 7천 개 정도로 1969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는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이제 최저치 지금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고용 시장이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사실상 이 정도면은 풀 임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난판 페롤 넘버도 수월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변수는
난파암 넘버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약하게 나올 경우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연준이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나 하겠다라는 입장은 사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해도 지금 고용시장이 튼튼하고 경기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금리 인상에 따른 조기 그리고 높은 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경제가 핸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난파 페이롤 넘버가 예상보다도 약하게 나온다고 하면 물론 잡레스 클레임은 최저치로 나와서 고용시장에 좋은 걸 이미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들과 또 다른 넘버가 나오면 지금 최근에 연준이 얘기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 금리 정책을 필 경우에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이제 리세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넘버가 이번 주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넘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코어 PC 넘버하고 난파 페롤 넘버가 연준이 지금 계속 시사했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과연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 그게 혹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코어 PC하고 난파 페롤 넘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